75 할머니의 한복 한 벌이 퍼스트 클래스 전체를 뒤흔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평생 교사로 살아온 김은자 할머니가 손주들의 선물로 받은 첫 해외여행에서 한복을 입고 퍼스트 클래스에 탔는데 왜 승무원들은 자리를 옮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 세계 승객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순간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75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국어교사로 살아오며 세 아이를 키우고 5 손주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해왔던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손주들이 모여서 할머니, 이제 할머니 인생도 좀 즐기세요. 라며 유럽 여행 티켓을 선물해 주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혼자 그런 먼 곳까지 가시려고 해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70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평생 책으로만 보던 유럽의 그 아름다운 성당들과 미술관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을 입고 갈까 하다가 문득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죠. 은자야,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 사람답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녀라. 그래서 가장 좋은 한복을 골랐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놀이개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어머님, 정말 품이 있으시네요.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시다니라고 말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는데 대부분 호의적이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정중하게 물어보기도 했죠.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뒤돌아보니 손주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퍼스트 클래스 표를 끊어줬다고 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호화로운 곳에 앉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할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 한 번은 최고로 편안하게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죠. LA 국제공항 게이트에서 비행기에 오르는데 퍼스트 클래스라는 곳이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좌석이 이렇게 넓고 편안할 줄은 몰랐어요. 승무원들이 웃으며 인사해주고 음료수도 물어보고 모든 것이 정중하고 세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봤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떤 기분일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발의 젊은 승무원 케이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자리를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케이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승객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복장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복장이라니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다른 좌석으로 옮겨주시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케이트의 말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모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생 이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떳떳하면 당당하게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고 그 어떤 복장보다도 품이 있고 단정한 옷입니다. 케이트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순순히 자리를 옮길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 사이 주변 승객들은 계속 저를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젊은 여성은 동반자와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이 자리에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비켜줘야 하나요? 한복이 그렇게 이상한 옷인가요? 분명히 공항에서는 모두들 아름답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케이트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마이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그는 저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부인, 죄송하지만 다른 승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자리를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항공사 규정상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조정해야 하거든요. 제가 어떤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가슴속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평생 교사로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마이크는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복장이 다소 눈에 띄어서 다른 승객분들이 산만해 하신다고 하네요. 산만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이 산만하다니요. 평생을 우리 전통을 사랑하고 가르쳐온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예의를 갖춘 복장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신뢰를 범하지 않았어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어떤 승객은 노골적으로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제가 지금 이 순간에는 마치 말썽꾸러기처럼 취급받고 있다니. 마이크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요. 부인, 이해해 주세요. 다른 승객분들도 편안하게 여행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석에 괜찮은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이코노미석이라고요? 손주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퍼스트 클래스 자리에서 이코노미석으로 쫓겨나라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익힌 냉철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자리를 옮길 수는 없어요. 케이트와 마이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이크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기장님께 보고를 해야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준다고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있는 제가 오히려 문제라는 건가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찍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꿋꿋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단순히 김은자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혹시 모르니까 해외에서도 연락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라며 설정해준 그 전화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찾아서 눌렀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르쳤던 미국 학생, 에반 리처드슨의 번호였어요. 에반은 당시 교환학생으로 우리 학교에 와 있었는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무척 관심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방과 후에 따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의 전통과 예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줬죠. 졸업할 때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짜 한국을 알게 됐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세요, 에반인가요? 제가 말하자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김은자 선생님이세요? 세상에 어떻게. 에반은 지금 이 항공사의 북미 지사장을 하고 있다고 몇 년 전에 안부 편지를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에반,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자리를 옮기라고 하고 있다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에바는 제 말을 들으며 점점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반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분노가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케이트는 여전히 제 앞에서 뭔가 논의하고 있었고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은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야? 언제 출발하는 거지?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해결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주변 승객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부부,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가족, 일본어를 쓰는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유독 제 한복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에반을 기다리면서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교육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몇 분이 지나자 기내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승무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기장실과 뭔가 긴급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기내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업무상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게이트로 돌아간다고요? 주변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뭔 일이야? 왜 다시 돌아가지? 비행기 고장 난 건 아니야?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이런 불편을 끼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거든요. 마이크가 다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인, 혹시 항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게이트로 돌아가는 동안 퍼스트 클래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저 동양인 할머니 때문인 것 같은데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고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꿋꿋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곧게 놓은 두 손, 그리고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길 곤란한 일이 생겨도 자세만큼은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그 가르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케이트는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자리를 옮기라고 했을 때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꾸만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리기를 반복했어요. 아마도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기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에반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에반은 많이 어른스러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순수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급히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에반이 제 앞에 서서 깊게 인사를 했어요. 완벽한 한국식 절이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에반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전 그 어린 학생이 이제는 이렇게 큰 어른이 되어서 여전히 저를 선생님으로 존경해주고 있다니.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려고 달려와 줬다니. 에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에반이 일어서서 마이크와 케이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단호했어요. 마이크, 케이트,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의 소중한 승객에게 이런 대우를 했는지 말이에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이크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지사장님, 그게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불편해한다고요? 에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분은 김은자 선생님입니다. 저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셨고 인생의 스승이신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어떻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퍼스트 클래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입고 계신 한복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입니다. 그 어떤 정장보다도 우아하고 품이 있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으신 분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하다니, 이게 우리 항공사가 추구하는 서비스입니까? 케이트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였고요. 에바는 저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희 항공사의 큰 실수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에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에반, 괜찮아요.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에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때 주변에서 지켜보던 승객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것 같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브라보.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러자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를 쓰던 가족, 일본인 비즈니스맨, 스페인어를 하던 젊은 부부까지 모두 박수를 쳤어요. 에바는 마이크와 케이트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선생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마이크가 먼저 제 앞으로 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케이트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자 에반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가르치시는군요. 퍼스트 클래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불편하게 바라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진정한 소통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40년간 교단에 서왔던 경험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먼저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보주르, 제 맘의 기문자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그 중년 여성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당신은 프랑스어를 하시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위 조금 메자임 보트르 쿨띠르의 보트르 빼이. 조금밖에 못하지만 당신들의 문화와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어를 쓰던 가족을 향해 돌아섰어요. 구텐탁, 이 빈 라이어린.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며 지 슈프레엔 도이치? 라고 물었어요. 독일어를 하시냐는 뜻이었죠. 야 아임 비첸. 이 리베 도이칠란트. 네, 조금요. 독일을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가족의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손뼉을 쳤어요. 일본인 비즈니스맨에게는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기문자 데스. 그는 정중하게 절을 하며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라고 답했어요. 저는 니혼노 분카와 토테모 우츠쿠시 데스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문화는 정말 아름답다는 뜻이었어요. 스페인어를 쓰던 젊은 부부에게는 올라 소위 우나 마에스트라데 꼬레아라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교사라는 뜻이었죠. 그들은 케 마라비오소 라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다는 뜻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승객에게는 중국어로 니아오, 워스 한구어라오스라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분은 타이하오러 라고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어로 모든 승객들에게 말했어요. Dear passengers, I am 김은자, a retired Korean language teacher. I wear 한복 today because it represents my culture and my heritage. Not to disturb anyone, but to share the beauty of my country with you all. 제가 오늘 한복을 입은 것은 누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문화와 유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기내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여성이 일어서서 뷰티풀 메시지 라고 외쳤고 독일 가족의 아버지도 원더풀 이라고 감탄했어요. 에바는 제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역시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다니. 저는 에반을 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말이에요.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프랑스 여성은 제 한복을 만져보며 뜨레 엘레강트 라고 했고 독일 가족의 어머니는 젠쉔 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일본인은 정중하게 절을 하며 우츠쿠시 키모노 데스네라고 했어요. 한복을 기모노라고 잘못 말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케이트와 마이크도 저에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 모두 소중한 것을 배웠잖아요. 에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승무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마친 후 비행기는 다시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퍼스트 클래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저를 경계하던 시선들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따뜻하고 친근한 눈빛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륙하기 전까지 승객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부부는 저에게 파리의 명소들을 추천해 주었고 독일 가족은 자녀들에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비즈니스맨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공통점에 대해 흥미롭게 질문했어요. 스페인 젊은 부부는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가고 싶다며 추천할 만한 곳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기꺼이 경복궁과 창덕궁, 그리고 한국의 전통 찻집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중국에서 온 승객은 한복과 치파오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는 두 옷의 역사와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케이트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한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기꺼이 한복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과 상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경청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구름들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순간 저는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넓은 좌석이나 고급 서비스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에반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년 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오늘에야 진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에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에반,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구나. 그때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에반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모든 승객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승객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란 물질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김은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품격과 포용력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짜 퍼스트 클래스의 정신입니다. 기내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럽고 억울했던 이 여행이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비행이 끝날 때까지 승객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기내 전광판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짜 퍼스트 클래스란 품격과 존중을 실은 비행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손주들이 선물해준 이 여행이 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진 후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제 이름은 정혜준입니다. 34살이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던 탓인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자연스럽게 경찰의 길을 택했죠. 동료들은 저를 조용하고 신중하다고 말하곤 합니다만 사실 그보다는 한 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찰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안정적인 길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권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뭔가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대학 시절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었죠.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다행히 합격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다 보니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수사, 복잡하고 꼬인 사건들, 그리고 가끔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이지윤을 만났습니다. 33인 지윤은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냉철해 보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속 깊은 따뜻함이 느껴지죠. 지윤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똑 부러지는 말투와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프로의식이 돋보였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오래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윤은 항상 회사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저 역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 공통점 때문인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가며 진정한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연애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는 지윤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윤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밤늦게 퇴근할 때도 지윤에게 먼저 연락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지윤 역시 저를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화 속에서 작은 행동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힘든 사건을 담당할 때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고 야근이 길어져 피곤해 보일 때는 몸을 챙기라며 걱정해 주었죠. 그런 지윤의 마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저는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윤은 화려한 것보다는 진심이 담긴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평소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서 조용히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은 저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처음 데이트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산책하며 서로를 위로했던 추억이 담긴 장소였거든요. 프로포즈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퇴근해서 지윤을 만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는데 지윤은 제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제 옆을 걸어주었죠.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지윤아,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줄래? 떨리는 마음으로 건넨 말에 지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함께 이제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무게감도 동시에 느껴졌죠. 지윤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지윤의 머리카락, 눈물로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행복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프로포즈가 성공한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가 부모님들의 상견례였죠. 지윤은 미리 어머니에 대해 귀띔해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특히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지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어머니가 상당히 엄격한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진심을 다해 예의를 갖춘다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도 사람을 대하실 때 진심을 다하시는 분이라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지윤 어머니께서 직접 정하셨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격식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아이고, 그런 좋은 데서 하시다니 하시면서도 살짝 긴장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죠. 평소 시장에서 수혜점을 운영하시는 어머니에게는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 해주니 일인데 뭘 하시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아버지는 마침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조금 늦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군 관련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상견례에 늦는 것에 대해 많이 미안해 하셨죠. 상견례 당일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수혜점을 운영하시는 어머니는 평상시에도 단정하게 차려입으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쓰신 모습이었죠. 새로 장만하신 한복을 입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하신 어머니를 보니 저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시며 이게 맞나, 너무 촌스럽나 하고 걱정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니 어머니도 조금 안심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을 꼭 쥐고 계시는 모습에서 긴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혜준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자. 어머니가 저를 다독여 주시지만 사실 더 긴장하고 계신 건 어머니 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였지만 이런 격식 있는 자리는 처음이라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어머니는 계속 손바닥을 비비시며 지윤이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청담동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지윤과 부모님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지윤의 어머니인 한서영 씨는 공무원 출신답게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인 이창호 씨는 조용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받아주셨죠. 안녕하세요. 정혜준 어머니 배순이입니다.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한서영 씨도 맞인사를 하셨지만 표정에서는 무언가를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치 면접관이 지원자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달까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윤이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지만
한서영 씨의 관심은 오로지 저와 어머니를 파악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도 메뉴 선택 하나하나까지 유심히 지켜보시는 모습이 느껴졌죠. 어머니는 프렌치 메뉴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조심스럽게 지윤에게 물어보시며 주문하셨는데 그 모습조차 한서영 씨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자 한서영 씨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들로 이어졌어요. 혜준 씨는 형사라고 하셨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입니다. 야근은 많이 하시죠? 집에 언제 들어오세요? 사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한 가정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서영 씨는 제 답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드셨습니다. 승진 가능성은 어떤지, 미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심지어 몇 년 안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까지 물어보셨죠. 저는 성실하게 답변했지만 점점 면접장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윤도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부담스러운지 중간중간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한서영 씨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감싸려고 나서셨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으신 어머니였지만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혜준이가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예요. 비록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하니까 지윤이를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이었지만 한서영 씨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어머니를 향한 질문이 시작됐죠. 마치 저에 대한 평가가 끝났으니 이제 어머니 차례라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세요? 시장에서 작은 수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답하시자 한서영 씨의 입가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가게가 살아남긴 하나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오신 어머니의 직업을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니 제 마음도 불편해졌죠. 지윤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웃으시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셨고 저 역시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서영 씨는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질문을 한 것처럼 태연하게 앉아 계셨죠.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30년 넘게 그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작은 가게라고 하시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한서영 씨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이창호 씨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이미 어색해진 분위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득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도착하신 것 같았죠. 업무 때문에 늦으실 거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식사가 끝나기 전에 오셨네요. 저는 아버지가 오시면 이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길어져서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시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와 품위 있는 모습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죠. 평소에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걸음걸이부터 말씀하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절도 있고 신뢰감을 주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시며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동안 한서영 씨의 표정도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품위 있는 모습에 어느 정도 안심하신 것 같았어요. 이창호 씨도 아버지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윤의 아버지인 이창호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군인의 자세로 바짝 차렷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창호 씨를 바라봤는데 이창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충성 15사단 이창호 대령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 정중한 경례를 올리셨습니다. 저와 지윤, 그리고 양가 어머니들은 모두 눈이 동그래져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서영 씨는 입을 벌린 채 남편을 쳐다보고 계셨고, 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어요. 아버지도 잠시 놀라신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시며 답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반가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창호 대령, 오랜만이군요. 그때 15사단에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그때 가르침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두 분은 과거 군대에서 사단장과 부하 관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차갑기만 했던 한서영 씨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지윤도 아버지가 이런 반응을 보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었죠. 저 역시 아버지의 군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이 확인된 후 식탁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무겁고 어색했던 공기가 한순간에 따뜻해졌죠. 아버지와 이창호 씨는 군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정말 오랜만에 만난 전우처럼 반가워하셨습니다. 이창호 씨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단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군인 정신을 지금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하들을 아끼시고 정의롭게 행동하시던 모습이 제 인생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이창호 대령이 그렇게 성실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다른 부하들보다 훨씬 모범적이었잖아요. 두 분이 나누시는 대화를 들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셨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이창호 씨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계셨고 아버지 역시 옛 부하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죠. 아버지는 평소에 군 생활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창호 씨의 반응을 보니 정말 훌륭한 지휘관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혜준이가 경찰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셨네요. 사단장님의 피를 받아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군요. 이창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시자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분 앞에서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뭉클했어요. 이 녀석이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어요. 서울대를 나와서도 편한 길 대신 어려운 길을 택했지만 저는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이어서 어머니를 향해서도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어머니를 아끼시는 마음이 깊으셨지만 오늘처럼 다른 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시장에서 수혜점을 하시면서 아들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저 역시 군 생활하는 동안 혼자서 집안을 지켜주셨거든요. 어려운 시절에도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가정을 돌봐주신 덕분에 혜준이가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동안 한서영 씨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 계셨는데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얼굴이 밝아지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참으려고 애썼죠.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이창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동조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남편이 군인이면 더욱 힘드셨을 텐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버지와 이창호 씨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한서영 씨는 계속 조용히 커피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보여주셨던 날카로운 시선은 사라지고 대신 뭔가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아마도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진 것에 대해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의 군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식사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따뜻하고 화목해져 있었어요. 그때 한서영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으시던 분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죠. 제가 오늘 좀 날이 서 있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지유는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하시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죠. 지윤이 말했듯이 한서영 씨는 평소에 자존심이 강하시고 쉽게 사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었거든요. 딸을 키우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너무 까다롭게 굴었나 봅니다. 혜준 씨나 어머님께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특히 어머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한서영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결국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한서영 씨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고 더 이상 처음의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 금세 한서영 씨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럴 수 있죠. 부모라면 다 걱정하니까요. 저도 혜준이 때문에 지윤이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지 충분히 이해해요. 딸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오늘 보니까 더 잘 알겠어요.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한서영 씨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창호 씨도 옆에서 이젠 가족이니까요라고 덧붙이시며 분위기를 더욱 화목하게 만들어주셨죠. 그 순간 정말로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과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로 두 가족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첫 상견례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한서영 씨는 어머니와 함께 예단이며 예물을 고르러 다니시고 아버지와 이창호 씨는 결혼식장 선정부터 피로연 준비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두 분은 군대 선후배 사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더욱 가까워지셨어요. 특히 한서영 씨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와도 진짜 친구처럼 가까워지셨고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실 정도로 친밀해지셨죠. 어머니의 수혜점에도 몇 번 들르셔서 직접 만든 소품들을 구경하시고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혜준아, 지윤이가 까다로운 성격이니까 참을성 있게 대해줘야 해. 그래도 마음만큼은 착한 아이니까 잘해줘. 어머님, 저도 지윤이 성격 잘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두 집안이 하나가 되어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결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하루였지만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지윤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쁘게 꾸며졌고 양가 부모님들도 자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한서영 씨가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혜준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 눈이 짧았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게 정말 후회돼. 괜찮아요, 어머님. 이젠 가족이잖아요. 한서영 씨의 진심 어린 말씀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첫 만남에서의 오해와 갈등이 있었기에 지금의 화합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진심과 신뢰로 맺어진 사랑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품위는 지위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것은 시간과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